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부동산의 최영식입니다. 주택 플래닝 사례의 첫 번째 영상인데요. 발로 뛰는 부동산의 주택 플래닝, 용어가 좀 생소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나요? 예, 주택 플래닝은 기본적으로 자산관리입니다. 우리나라 자산관리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은 전체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산관리 하면은 금융기관에서 많이 활용을 했죠. 집에서 금융상품 펀드나 보험 어떻게 가입할지 이런 거 포트폴리오 정해주는 게 자산관리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자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택에 대해서 상담이 안 된다 한다면 이 관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모든 걸 주택에 기반해서 자산관리 해주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 집 마련부터 이 집을 활용해서 은퇴자금까지 만들어가는 우리가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이라는 자산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해서 자산관리를 하는 플래닝, 이걸 주택 플래닝이라고 합니다. 네, 설명은 해주셨는데 그래도 잘 와닿지 않는데요. 사례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오늘의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주택 플래닝 처음 사례로 제가 준비한 건 저희 나이대 분들, 우리 유튜브에 지금 구독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나이대가 상당히 많은 수가 40대, 50대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40대 4인 가족, 저희 이제 고객 중에 한 분이신데요. 저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웃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존에 맞벌이인 부부였어요. 자녀들은 지금 초등학생 2분 자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 초등학생들이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자녀들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자녀를 케어해야 되다 보니 와이프분이 좀 그만두고 자녀를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표로 이분의 현 자산 현황을 준비해 드렸어요. 변경 전 자산 현황입니다. 재산이 아주 적지는 않습니다. 금융자산으로 한 2억 5천 정도, CMA와 예금자산은 1억 5천, 그리고 일찍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1억 정도의 연금자산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이 있는 강서구 마곡동에 그 아파트 30평대 아파트 10억짜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살고 계셨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 화곡동 쪽에 20평대 빌라를 하나 가지고 계셔서 이제 13억 부동산 자산, 그리고 금융자산 2억 5천. 이분들의 특이한 성향은 대출을 되게 싫어하셔가지고 대출이 없이 이렇게 갖고 계셨습니다. 어느 정도 집도 좋은 시기에 잘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도 잘 저축을 해오신 사례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걱정은 뭐였냐면 변경 전 수입 현황을 보면 한 달에 맞벌이 부부로 월 850을 소득을 걸고 있었습니다. 와이프분이 300, 남편분이 550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임대소득 30만 원씩 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8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있었고 소비 지출로 좀 소비가 컸죠. 이제 자녀 2분 키우고 교육비로도 많이 나가고 또 이제 약간 여가도 즐기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다 보니 라이프 스타일들이시다 보니까 소비도 컸던 상황에서 저축이 안 됐는데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사모님이 와이프분이 이제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 자녀들을 케어하게 그만두시게 되면은 소득이 300이 줄게 되죠. 그러면 매달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 걱정이 됐죠. 이분을 주택 플래닝을 통해서 외벌이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소득도 늘리는 방안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주택 플래닝을 통해 소득 감소를 해결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이제 사실 저희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단독주택 이런 얘기를 주택 관련해서 현장 방문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분도 고민이 됐어요. 아파트 사는데 자녀 2분이 이제 살고 있다 보니까 층간소음에 좀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상담하러 올 때부터 이런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플랜을 제시한 걸 변경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변경표를 보시면 첫 번째로 저희 이웃분이라고 하셨죠. 저도 지금 현재 타운하우스 살고 있고 이제 단독주택에 이사 예정인데 단독주택 매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매가 8억에 매입을 했고요. 그럼 거주 자산이 10억에서 8억으로 2억 정도의 자산이 남게 되죠. 그리고 기존의 빌라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빌라는 매매 차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매각을 했습니다. 최저금액으로 땅이 지분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3억에 매각을 했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쨌든 매각한 자금하고 집 한 자산이 돈이 남게 되죠. 그 돈으로 김포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입을 했고, 그리고 서울의 투룸 오피스텔을 3억짜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저희 투자했던 사례를 아마 설명드렸을 거예요. 송도의 단지내 상가를 설명드렸는데 거기에 4억짜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얼마씩 받았냐면 상가에서 임대소득 160만원, 그리고 오피스텔에서 임대소득 90만원. 역시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죠. 대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집을 매각을 해서 대출 없이 상가 오피스텔 매입을 했고요. 소득을 잃게 되면 한 달에 남편 급여로 550만원 남아있죠. 그 다음에 상가 임대소득 160만원, 오피스텔 임대소득 90만원에서 총 소득이 80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제 소비 지출을 좀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소비 지출이 700만원으로 줄게 됐고, 그 다음에 월 정기적금도 50만원을 이제 매월 불입하는 거를 저와 자산 상담하면서 소비 지출 분석까지 해가지고 하게 됐고요. 그리고 장기 연금으로는 이제 50만원씩 기존 걸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서 800만원을 다 타이트하게 만들게 됐죠. 그러니까 내 집을 활용해서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환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게 이번 사례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주택 플래닝 사례 오늘 유익했는데요.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